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지요? 벌써 12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시고 또 이렇게 12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꾸준히 참여하시고 또 토론글에 열심히 작성해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토론글을 올리지 않는 분들은 어, 조금 힘내셔서 토론글을 올려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장의 내용은 중년, 위기인가 전환기인가, 어쩌면 우리에게 해당된 하나의 그 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중년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이 중년이 우리 인생의 위기가 될지 새로운 전환기가 될지 결국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중년이란 무엇인가? 또 흔히 인생을 사계절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봄은 10대들의 그 시기를 봄이라고 비유하고 또 여름은 20, 30대 청년기를 여름으로 비유한다면 가을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서 고개를 숙인 이제 4, 50대 중년의 때를 또 겨울은 이제 모든 그 가을거지가 끝난 그야말로 벽발이 서린 이제 6, 70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주로 많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내용이 우리가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 질문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어떤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 생애를 8단계로 나누면서 성인에 대해서는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성인 초기는 20대에서 이제 35세, 40대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 시기를 가리켜서 친밀감 대 이제 고립감의 시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된 청년기를 지나서 성인 초기가 되면 자신의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 초기가 되면 자기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중복됐네요. 빼시고 더불어서 이제 친구로서 또는 고립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는 40에서 60세를 얘기하는데 생산성과 이제 침체성의 이제 관계 대립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간 중 가장 안정되고 그리고 이제 성숙한 시기를 맞는 시기가 바로 이제 이런 40대, 60대의 시기인데 자기 자신만의 현재적 반영과 만족에 집착하기보다는 후손들이나 또 타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시기가 또 이 시기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사회적 발달을 이루지 못하면 오로지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탐닉 그리고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성숙한 생활로서 안정된 생활로서 어, 후손과 타인을 위해서 서비스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후기는 이제 60세 이후인데 이건 자아 통합감 대 이제 절망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를 이제 지나서 자기를 돌아볼 때 이제 후회보다는 최선을 다한 산물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만족감을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자아 통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결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적인 의미로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난 생애를 후회스럽게 바라보고 탄식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는 오히려 이제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0대의 삶 속에서 60대, 70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절망과 고립 속에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순간이 지금 이 50대 중년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윌리엄 세들러 교수는 자기 책에서 서드 에이지 40 이후의 30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생의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포스트 에이지는 10대에서 20대를 이제 얘기하는데 이때가 이제 배움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 에이지는 출산하고 직장과 사회생활에서의 정착하는 시기로 일과 가정을 이루는 단계로 이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서드 에이지는 이제 업그레이드된 2차 성장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시기로서 생활을 위한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 에이지는 성공적인 나이 들매 과정을 실현해가는 시기로 노화의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들러는 중년의 시기를 서드 에이지로 보는데 이때가 이제 40에서 이후에 30년 기간, 그러니까 뭐 70대까지를 보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의 저명한 그 맥커리 리서치 네트워크 연구자들은 중년의 시기를 이제 30에서 70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40에서 60세 사이를 중년의 핵심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젊은 층의 사람 25세, 35세일수록 중년이 보다 일은 나아 40에서 여성은 43세에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나이가 든 사람은 64세, 74세일수록 중년이 보다 늙은 나이에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년의 시기는 대체로 15년 정도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중년 또는 뭐 장년의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년의 시기는 대체로 청년의 끝인 30대 중후반에서 노년이 시작한 65세 전까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이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30대 후반에서 65세까지가 참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라는 얘기있죠. 그래서 중년의 시기를 할 수 있는 35세에서 이제 64세 사이의 연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대략 5분의 2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 사회, 가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행사하고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들은 국가나 가정의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결정적인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국가 가정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뭐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결혼시켜야 되고 그쵸 뭐 등등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기가 또 이 시기이고, 또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시기, 행복한 시기가 또 이 시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중년의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중년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이해와 관심은 그동안 유아나 아동, 청소년, 노년에 관한 연구에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그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중년에 관한 연구 논문은 글쎄 많지 주로 쓰지 않고 노인복지 쪽, 청소년, 아동 쪽에 관한 논문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때 이제는 중년에 관한 논문들도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중년, 제2의 사춘기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중년의 시기는 인생의 가장 안정적이고 변화가 적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년 때가 되면 인간은 다시 한번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중년의 때를 제2의 사춘기라고 불리웁니다. 중년의 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제 피부와 몸매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또 주름이 생기고, 또 신체적으로도 활력이 감소되고, 또 사회적으로나 가정적 위치와 역할이 가중됨에 따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고 신체적 필요가 누적이 되어감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암도 생기고 고혈압, 뭐 당뇨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돼서 이제 성인병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경장애와 정신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까지 노출되는 시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중년기에는 또 다른 신체적 변화에 있어서 핵심은 이제 폐경기와 이제 갱년기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폐경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생산 기능을 가질 수 없게 된 자신에 대해 여성으로서의 성적 매력에 대한 자신감마저 잃게 되기가 쉽고, 또 남성들도 갱년기 장애를 겪으면서 남성 호르몬의 감소되고 이로 인해 성적 능력 저하로 자신감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경기와 갱년기를 지나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뇌 분비계의 변화는 중년기 사람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감성의 변화를 이제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또 여성 호르몬의 증가로 그 성격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여성들은 또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남성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또 성격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남성의 여성학, 여성의 남성학 와의 경향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결과로 여성은 점점 더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또 남성들은 반대로 또 예민하고 감성적이고 의존적이고 집안에 머물려고 하는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는 더 어린아이처럼 되어가고, 반면에 여자는 그에 비해 더 현명하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활동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폐경기가 오면 여성은 또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런 불면증, 열등감, 열감, 신개향증, 골다공증, 이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증세를 가져오고, 심하면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 충동까지, 정신 증상까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남성들 경우도 마찬가지죠. 갱년기의 남성들 역시 여성 못지않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뇌와 고환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감소로 기억력이 감퇴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강박관념,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고 우울, 불만 등 정신계의 증상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남성은 더 여성적으로 이제 되어간다라는 것이고, 가족과 아내에게 사랑받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생겨나게 되고, 반면에 여성들은 오히려 남성적인 모습이 되어서 더 독립적이고 현실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당당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년의 때를 지나면서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점점 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갖추어 감에 반해 중년기의 부모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욱 쇠퇴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소위 부모기에서 이제 탈부모기로 바꾸어 가게 되고, 이런 변화기에 이런 자녀와 부모 사이는 갈등이 심각해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성숙한 자녀들은 정신적으로도 자의식이 자람으로써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자기 자신의 세계를 갖춰 가려고 하는데, 이때 부모들에게 이제 반항심으로 비춰지기도 하죠. 그래서 중년의 부모는 그런 자들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를 느끼면서 자녀들이 군대나 결혼 등으로 부모 곁을 떠나게 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심리적 공황감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또 자녀들의 결혼에 따른 분가와 부모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삶의 의미에 대한 회의와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한 방황감의 혼란을 또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중년 시기에 오는 이런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화는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변화를 인식하게 되면서 자기를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심리적, 환경적 혼란과 충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의 위기의 시기 증상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권태기, 극도의 피로감, 또 자신감의 상실, 뭐 공상, 뭐 술, 또 이런 마약, 뭐 성적 일탈, 뭐 급기야 어, 이런 야망의 증대 또는 뭐 감소도 가져오게 되는 이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년기의 특성들은 남성 중년의 위기 시기와 위기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어, 중년기 시기를 인생의 전반부에서 살아보지 못한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신적, 심리적 조정을 겪는 시기로서 본질적으로 위기의 시기로 이렇게 정의를 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엇 자크는 1965년 데스 앤드 미드나이프 크라이시스란 제목으로 더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사이코아날리시스에 기고한 글에서 중년의 위기란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중년은 성인이 되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과 자신의 삶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하는 때로서 위기의 시기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사회학자인 클리비 루비는 그의 저서에서 중년의 여성의 좌절과 홀로서기를 통해 사회적 관점에서 중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심리적 위기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년의 위기 또는 위기의 중년에 대한 인식은 이런 학문적인 연구의 글보다는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영화 또 선정적인 대중 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이미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중 매체에서 보여지는 중년의 위기는 대개 아내나 남편의 성격상 충돌, 또 외도, 이혼 문제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2007년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가 43.2세, 여자는 39.5세였으며 이는 10년 전이 1997년에 비해서는 남자가 4.1세, 여자는 4.2세 높아졌다는 사실이고 2006년에 비해서는 각각 0.6세, 0.2세 상승하였다는 것을 통계청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 미만 부모의 이혼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년 이상 장기 부부의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40대 이후 중년의 시기가 위기 시기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나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런 중년의 위기가 사회적인 관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을 기준으로 이혼의 원인을 보면 배우자의 부정이 7.8%,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4.8%, 가족 간의 불화가 8%, 경제적인 문제가 13.6%, 성격 차이가 46.8%, 건강상의 문제가 0.7, 기타 15.2, 미상이 3.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는 이런 통계에서 보듯이 중년의 위기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중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온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죠. 이혼의 가장 큰 요인이 성격적 차이라고 본다라면 그 성격적 차이는 뭐냐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마지막 그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에 따른 서로에 대한 오해 그리고 부부간의 성격상의 충돌로 나타난 결과인데 이런 성격 충돌은 때로 외도로 이어지기도 하면서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더해지면 급기야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중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중년의 시기가 인생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요약해서 말한다면 중년은 이제까지 힘들게 노력하여 생애 최고의 절정에 올라서 있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40, 즉 인생 후반을 준비할 때이다의 저사 하사슨의 케이치는 부르게의 마흔을 인생의 정오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 정오에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오후 1, 2시이고 이처럼 인생도 마흔이 지나서야 비로소 황금기에 들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년의 시기는 이처럼 인생의 최고봉이요 인생의 황금기인 동시에 앞으로 남아있는 생의 마지막 길 여행을 잘 내려가도록 준비하고 또 잘 내려가야 하는 인생의 전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내리막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또 인생의 내리막길에 어떻게 그 인생을 전환시킬 것인가를 우리가 잘 철저하게 준비할 때만이 그의 마지막 황혼길의 삶은 의미 있고 최고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 12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이 82.7입니다. 82.7년인데 성별로 보면 2018년 출생한 남자가 기대 수명이 79.7년이었고 여자는 85.7. 여성들이 확실히 더 많이 살죠. 그리고 전년 대비 남자가 0.1년, 여자는 0.0년 증가했어. 남자가 0.1년 증가되었네요. 10년 전 대비 남자는 3.5년, 여자는 2.8년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남성이 좀 생명이 좀 증가됨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1970년에서 2018년의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이건 남자이고 이건 여자인데 이렇게 나이들이 이제 증가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에서 보듯이 중년은 인생의 전환기로서 그죠? 중년기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환기로서 앞으로 적어도 30년 이상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중년의 시기에 사회복지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중년으로서의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것이고 또 이후의 삶을 이렇게 준비하는 인생의 시작의 선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후의 삶을 무엇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내가 철저하게 하나씩 준비하게 되면 중년은 인생의 최고의 무르익은 시기이고 인생의 깊이, 인생의 넓이를 아는 정말 행복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들러 교수는 그의 책에서 서드 에이지 40 이후 30년에서 말하기를 40 이후에 30년간의 인생 시기는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2차 성장의 시기로서 중년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던져져야 한다. 중요한 얘기죠. 내가 중년의 시기를 던져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준비하지 아니하면 내 삶은 피폐한 삶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던진 삶을 산다라면 인생에 있어의 중년은 새로운 전환기로서 제2의 새로운 인생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중년 아름다운 시작. 자, 새로운 시작으로서 중년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중년의 때 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이해하고 품으면서 오히려 내 삶의 긍정적인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꿈꾸는 미중년의 나이가 들어서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멋지게 살려는 욕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 행동심리 연구소장인 최영희
이 박사는 중년기 위기를 극복하고 미중년 삶을 사는 방법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다. 아주 참 멋진 말씀을 하셨네요. 중년기 위기를 극복하고 미중년의 삶을 사는 방법은 이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고 또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또 자신을 변화시켜야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수용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 중년의 삶은 이처럼 중년기 변화에 대한 긍정적 수용의 자세를 가짐과 더불어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에 살아갈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런 남은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바로 이 종교입니다. 그 삶 속에 중년의 삶 속에 종교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자로서의 스스로 무신론자임을 자처한 런던 대학의 해부학과 교수 루이스 월퍼트는 그의 책 믿음의 엔진에서 말하기를 종교 활동은 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과 낙관론을 고치함으로써 심장에 부담을 주는 신체상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데 일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 더 장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종교적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한 성경적 지혜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성경은 중년에 지켜야 할 지혜로서 우리의 삶의 유한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아는 것과 또 남은 삶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을 보더라도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니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려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중년의 사람에게 남은 인생을 목적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조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찾아야 하며 이것이 중년이 가져야 할 지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그것도 헛되다. 인생을 낙을 찾아 살아도 결국은 헛된 거라는 거죠. 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고 싶어도 우리 자신 속에서 그럴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현실은 그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고 주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중년의 이후의 삶이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성경이 미중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년의 시기 잘 준비하셔서 중년의 삶 이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